김민재, 호러쇼 펼쳤다. 투입 후 2실점, 현지 매체 맹비난. 너무 소극적이었다. 무모한 비판. 호러쇼 펼친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은 9일, 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1-2로 패배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가 2차전 합산 스코어 4-3으로 최종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셀루의 극장 멀티골로 승부를 뒤집으며 2시즌 만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분데스리가 12연패는 레버쿠젠에 밀려 무산됐고 DFB 포칼컵에서도 일찌감치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그리고 UCL 준결승에서도 무너지며 꿈꾸던 UCL 결승 분데스리가 내전이자 데어 클라시커 더비는 볼 수 없게 됐다. 내달 2일 도르트문트와 비기어를 두고 다툴 주인공은 레알 마드리드로 정해졌다. UCL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팽팽하게 흐르던 경기. 균형을 깬 건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충격적인 역전패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버텨냈고 후반 23분 알폰소 데이비스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정상에 올랐던 2019에서 2020 시즌 이후 4년 만에 결승행이 이뤄지는가 싶었다. 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데이비스의 득점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통합 스코어 3-2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고 말았다. 주장 마누엘 노이어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후반 43분 좌측면에서 비니시우스가 날린 오른발 슈팅을 노이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쇄도하던 호셀루가 이를 밀어 넣으며 1-1 스코어를 만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안토니오 리디거가 골문 앞에 호셀루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골망을 흔들며 역전에 성공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2-1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2023에서 2024 시즌 UCL 결승전은 레알 마드리드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대결이 됐다. 도르트문트는 하루 앞선 8일 파리 생제르맹과 맞붙어 1-0으로 승리. 합산 스코어 2-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와 도르트문트는 역대 총 14회 맞붙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6승 5무 3패로 5위에 있다. 김민재도 후반 31분 윙어 리로이 사네 대신 교체 투입돼 피치를 누볐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그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 약 25분을 소화했으나 실점을 막아내진 못했다. 기브 미스포츠는 그가 투입된 후 역전됐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부었다. 기브 미스포츠는 김민재의 양팀 통틀어 최하 평점인 2점, 10점 만점을 부여하며 투입되자마자 2골을 허용했다. 또 한 번이 호러쇼 라고 혹평했다. 김민재를 향한 독일 현지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 매체는 그가 짧은 시간을 소화한 만큼 따로 평점을 매기지 않았다. 랑은 김민재는 사내 대신 투입되며 3백을 꾸렸다. 그러나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하진 않았다. 라고 짧게 평했다. 스포르트는 후방에 단단함을 더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결투에서 2번이나 패했다. 라고 비판했다. 스포르트1은 김민재는 왼쪽 측면에서 수비했다. 꽤 잘했지만 때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다. 역전골 장면에서 오프사이드를 취소했다. 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크로스 장면에서 공이 호셀루보다 앞에 있었기에 수비 위치와는 상관이 없었다. 게다가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뒤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다. 아벤트 차이퉁은 김민재에게 무난한 평점 3점을 부여했다. 아벤트 차이퉁은 김민재는 데이비스와 함께 걸어 잠그기 위해 수비진 왼쪽으로 이동했다. 정규 시간 종료 직전까지 수비진과 함께 성과를 거뒀다. 라며 패배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봤다. 2. 노이어가 100년의 실수를 투헬 눈물까지 글썽 오른쪽 화살표 독일도
이런 모습 처음이야. 깜짝. 토마스 투엘, 51.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패배 후 눈물을 글썽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9일 오전 4시 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의 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1-2로 무릎 꿇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가 2차전 합계 점수 4-3으로 최종 승리하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셀루의 극장 멀티골로 승부를 뒤집으며 2시즌 만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됐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분데스리가 12연패는 레버쿠젠에 밀려 무산됐고, DFB 포칼컵에서도 일찌감치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예상외로 UCL에서는 승전보를 이어가며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UCL 통산 14회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패하고 말았다. 충격적인 역전패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버텨냈다. 김민재 대신 나선 에릭 다이어 마테이스 더 리흐트도 몇 차례 결정적인 수비로 위기를 막아냈다. 버티고 버틴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23분 알폰소 데이비스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정상에 올랐던 2019에서 2020 시즌 이후 4년 만에 결승행이 이뤄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무너졌다.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43분 노이어의 치명적인 실수로 호셀루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 추가 시간 1분 또 호셀루를 놓치며 역전골까지 얻어맞았다. 결국 내달 2일 도르트문트와 비기어를 두고 다툴 주인공은 레알 마드리드가 됐다. 김민재도 후반 31분 윙어 리로이 사네 대신 교체 투입돼 피치를 누볐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그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 약 25분을 소화했으나 헤더가 골대를 강타하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다. 감독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경기 막판부터 눈에 초점을 잃었던 그는 경기 후 DAZN과 인터뷰에서 고통스럽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편으로는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은 패배다.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의 일부다. 라고 말했다. 이어 투엘 감독은 후회는 없다. 그러나 부상 선수도 너무 많았고 교체해야 할 선수도 너무 많았다. 그리고 밤새 우리를 구해냈던 노이어는 앞으로 100년 안에 범하지 않을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그게 결정적이었다.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치명적인 판정 실수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종료 직전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동점골을 넣는가 싶었지만 주심이 성급하게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면서 비디오 판독을 거칠 기회조차 빼앗고 말았다. 잘못을 알아차린 부심은 경기 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엘 감독은 이건 재앙이다. 아마 상대가 누사이르 마즈라위보다 뒤에 있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레알 마드리드가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마찬가지였다. 상황은 끝까지 전개돼야 한다. 그게 규칙이다. 특히 아주 아슬아슬할 때는 말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투엘 감독은 첫 번째 실수는 부심이 했고 두 번째 실수는 주심이 했다. 그는 휘스를 불 필요가 없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규정 위반이다. 라고 지적했다. 독일 빌트에 따르면 투엘 감독은 인터뷰 도중 눈물까지 흘렸다. 매체도 이런 투엘 감독은 본 적이 없다며 놀랐다. 그는 물론 선수들은 매우 실망했다. 우리 모두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싸움이었다. 물론 지금은 모두 극도로 실망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투엘 감독은 지금 내가 하는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완화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걸 경기장에서 쏟아내고 왔다고 말했다. 비난은 없다. 아마도 두 번째 득점이 골로 간주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화났다. 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리 케인의 교체 이유도 설명했다. 투엘 감독은 케인이 부상이었다며 더 이상 뛸 수 없었다. 선발 출전한 공격수 4명은 마지막에 모두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라고 밝혔다. 그는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도 배신감이 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